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ERP, 경영신과 ERP 부분이죠. 네. 1번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ERP 구축 단계 분석 첫 번째 순서 기억하시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네.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분석 단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에지이즈 파악,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현업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성공 요인 도출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면서 투비 이게 중형화이지만 투비 프로세스 도출, 그리고 그 미래의 업무 도출했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 있는 현재 업무 파악과 비교해서 갭 분석을 합니다. 이게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갭 분석은 설계 단계다라는 걸로 해서 4번이 틀렸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및 그 보안 사항을 이제 확정하고 그런 단계가 구축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현 단계는 평가도 하고요. 시험 가동도 하는 단계가 구현 단계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한두 가지 정도는 숙지해 두셔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4번인데요. 현 시점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라는 부분인데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BPR과 연관해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지한다라는 건 별로 좋다는 쪽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로 해서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4번인데요. 조직의 변경,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나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계에서는 보수적, 아니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랑 잘 연계가 돼서 요새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 4번 문제. 다음 중 ERP 성공정 10개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각 단위별, 각 영역별,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건데 기업 업무 프로세스 전체 그 별로 추진하는 건 돼요. 이것대로 해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장난스럽긴 했지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BOM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인데요. BOM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제품 구조 정보. 네, 맞는 얘기. 그래서 BOM은 그 제품 구조 정보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한 그런 내용이죠. 제품 구조 정보. 엔지니어링 BOM은 설계 보수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BO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매뉴팩터링 BOM은 생산 현장에 사용된다. 생산 BOM, 프로덕션 BOM, 매니팩터링 BOM 다 동일하고요.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생산 현장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BOM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삼각형 BOM을 퍼센테이지 BOM, 이게 틀렸네요. 인버트 BOM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버티드 BOM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퍼센테이지 BOM은 보통 1, 2 이렇게 정수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게 퍼센테이지 BOM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 4번입니다. 6번 채찍 효과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인데요. 네, 이제 채찍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이러이러한 물건이 요새 핫해요. 핫해서 이렇게 나 이런 물건 살고 싶은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 이제 소매상에서는 이런 물건이 인기가 많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도매상에다 많이 요청을 해버립니다. 그럼 도매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더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산 업체에는 공급업자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주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채찍 효과, 이제 수요의 왜곡, 뭐 재고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 방식을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재고 수준이 증가가 되면 안 되고요.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수준이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붐이 이 핫한 게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면 그때 이제 생산업체 쪽에서는 재고 떠안게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효과가 채찍 효과가 됩니다. 정답은 2번. 7번 다음 중 주문 조립 생산 방식 assemble to ord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assemble to order예요. 이거는 반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주문에 맞추어 조립한 후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 예, 요게 주문 조립 생산 방식인 assemble to order고요.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1번이 맞고요. 다른 것들 고객의 주문을 예측해서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주문에 맞춰 공급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스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make to stock 재고 생산 방식. 그리고 3번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부터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리까지 원자재 가공부터 조리까지 되는 단계. 그래서 요거는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더가 오면 만드는 거예요. 메이크 하는 거. 그래서 MTO make to order 방식입니다. 4번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부터 한대요. 그러면 설계 엔지니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지니어 to order ETO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다른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은 얼마인가? 노동 생산성이기 때문에요. 노동력 관련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의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의 시간이 아니라 X를 잘못 쳤죠. X를 잘못 쳤습니다. 네. 그 기계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계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작업자와 시간 생산된 거 요거만 고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800개를 4명의 작업자가 10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20개 시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BOM 정보를 이용해서 소요량을 계산한 결과 레벨 2의 원자재 10분목이 1200단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C단위에 있는 거 두 개의 합계가 총 12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막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F가 이제 1단위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1단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A가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F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고요. 편하고 그리고 B 제품 같은 경우도 F 하나 만들려니까 2F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낫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2에서 C는 총 6F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2 곱하기 2, 얘 4F 이렇게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자 10F가 필요한 거죠. C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10F가 결론적으로 1200단이라는 거니까 나누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F 생산은 120개를 생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10번 문제. 다음 중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잔여 작업 여유 시간이 적은 순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부터 빨리빨리 해서 그 가공을 빨리 해버리는 게 좋으니까 맞는 얘기. 납기 우선순위, 납기 일자가 가장 여유가 있는 것부터 아니죠. 납기 일자가 촉박한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긴급률은 여기 공식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1번 문제. 다음 중 공정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데요.
자, 가공 공정은 내용은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공 공정이 이제 제조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가공 공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 맞고요. 2번, 가공위에서 가까운 작업대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은 독립된 운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업대에서 재료 가져오는 거를 운반으로 보진 않죠. 뭐 작업장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운반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질적 검사는 대상 제품의 수량, 중량. 자, 수량, 중량은 질적 검사가 아니라 수량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수량 검사. 네, 4번 대기는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정이다인데요. 대기 아닙니다. 대기는 그 말 그대로 다음 공정 가기 전까지 약간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대개 아니고요.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 가공 공정에 해당되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2번 공수체감 곡선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모기에서 모두 고른 거. 예, 그 학습 향상이 되는 그런 것이 공수체감 곡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학습 체감 곡선,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계속 하게 됨으로써 일을 계속 하게 됨으로써 이제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수작업 같은 거로 수작업이라든가 좀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이 체감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 포커스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수작업이 많으면 체감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작업 주기가 짧고 단순하면 학습 향상이 빨리 나타나요.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손에 익어지니까. 디귿, 작업의 성격과 학습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작업의 성격이 이게 손을 많이 이용하는 건지 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작업 같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리을, 노동지각형이 기계지각형보다 공수체감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요게 2번. 그 생산직 분들에게 공수체감 곡선이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예, 이거 상당히 보시고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생산 1급에서나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존슨 알고리즘 나와서 좀 당황했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면 이제 뭐 작업이 여러 개 있을 때 존슨 알고리즘 같은 게 여러 개의 작업이 있을 때 그거를 동일한 순서로 2대의 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이제 완료 시간을 최소화하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게 이제 존슨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작업이 여러 개 나타나 있고 기계가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1, 기계 1, 기계 2 이렇게 해서 기계 1에 나타나 있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일단은 생각하시고 기계 2에 나타난 건 일단 후공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기계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고요. 순서는 이래요. 자, 이게 선행기계고 이게 후행기계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것부터 표에서 가장 시간이 짧은 것부터 찾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가장 짧죠. 이게 가장 짧고 그리고 기계 2는 후행작업이에요. 후행작업이니까 이거는 뒤쪽에 배치를 순서를 맨 뒤쪽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M2가 아니라 M4죠. M4의 것은 가장 짧은 시간이면서 후행 기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M4가 W죠. 네, W4는 뒤쪽으로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짧은 게 2고 선행기계에서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앞쪽으로 붙입니다. 선행기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짧죠. 후행기계 쪽이죠. W3은 후 쪽으로 붙이고요. 뒤쪽으로 붙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5인데 5는 같으네요.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작업 쪽으로 이쪽으로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남아있는 거 요거 W5니까 W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총 시간 중에서 짧은 거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찾아주시고 그게 후행기계인지 선행기계인지 파악하셔서 앞뒤로 배치를 시키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매칭되는 건 4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14번 간트 차트는 각 업무별로 시작과 끝을 그래픽으로 표시해서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으로 가로축으로 이렇게 되죠. 가로축으로 이렇게 1월, 2월, 3월 이렇게 있으면 A, B, C 작업이 시작되고 끝이 되고 어느 정도 완성됐고 시작과 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됐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이제 간트 차트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단순해요. 저는 단순한 방법이라서 변화 또는 변경이 좀 약하고요. 정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번처럼 계획과 실적의 비교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한 달인데 지금 50%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계획과 실적 비교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시작과 끝도 볼 수 있고 계획, 실적, 완성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건 편하지만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맹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해당 공정의 가동률은인데요. 자, A 공정에서 작업 인원의 출근율은 100%,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률은 15%입니다.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죠. 출근율 100%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0.15. 이 공식에 대입하면 0.85고요. 네, 곱하기 100 하면 뭐 퍼센테이지로 되는 거니까 85%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16번 문제. 다음은 JIT에서 언급하고 있는 7대 낭비 중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낭비의 뿌리로서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때, 불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 생산 쪽이죠. 만드는 거니까 과잉 생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주 MRP의 입력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거. 네, 요거 잘 나오는 문제죠. 자재 소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주 생산 일정 기획 MPS 정보를 가지고 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자재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획하려면 그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재 명세서를 통해서 제품 구조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MPS, BOM, IRF로 해서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총괄 능력 계획은 요거는 입력 요소가 아니라 그 아웃풋 요소라고 출력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MRP 정보가 아니라 MPS 정보를 또 가지고 총괄 능력 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러저러한 걸로 해서 이제 다 맞지가 않죠. 17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18번입니다. RCCP를 입력할 때 필요한 자료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RCCP 요거는 MPS 플랜 정보를 가지고 RCCP를 구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MRP 레코드는 그 CRP를 계산할 때 필요하게 된다라는 걸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P 정보가 RCCP보다 더 정교하고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19번 CRP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 주요 입력 데이터 MPS, MRP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MRP. 그리고 RCCP보다 현실적인 자원 요구량 계획 생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MRP 레코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 오더가 내려간 작업이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예, MRP 전개로 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4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에 제시한 SCM의 추진 효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통합적 정보 시스템 운영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말들 다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요거 2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공급만 관리하고자 하는 건 서로 다 위민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 기업만 물류비용 절감된다라는 이런 추진 효과 쪽은 아닙니다. 전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런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